2부 순서 자립준비 청년 토크 콘서트 우리들의 목소리로 자립을 말하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 순서를 진행을 맡은 이준서 사무국장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행복한 그룹 종사자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희 요즘 자주 뵙네요. 네, 이렇게 큰 행사에 더블 MC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번 순서는 테드 형식으로 발표를 한다던데 혹시 테드 형식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이제 테드 컨퍼런스라고 부르고요.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발표자 한 분이 8분 안에 스토리텔링을 하는 형식입니다. 18분의 마법이라고도 하고요. 국내에서 유사한 컨퍼런스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동영상으로 한번 본 것 같은데 되게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발표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다는 점과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요. 그쵸? 네, 잘 맞습니다. 안 들리지만 저도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그룹홈의 날 행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룹홈을 네네, 잘한 근처에서 청년들의 촬영해 생각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네. 평생 친구,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으세요? 평생 친구 한 7명 정도? 예, 고향 친구, 학교 친구인데요.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 그 전화를 하게 되면 첫 멘트가 칭수, 식사는 잡섰어? 입니다. 술이난 멘트를 좀 따라한 거고요. 네. 많으시네요. 전 한 3명 있나? 근데 그 평생 친구들은 어떻게 생기게 되셨어요? 생각해보니 공통점도 많았고 통하는 점도 많아서 친구가 된 것 같고요. 또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지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는 과정에서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쵸. 가족에게는 말 못하는 것. 그래도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평생 친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비슷한 점이나 공통점이 있는 친구들은 서로 의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친구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역시 국장님 잘하시네요. 이번에 소개할 친구가 그룹홈 자립 청년들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친구들끼리 서로의 언덕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립은 혼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박태영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박태양 좀 잡을게요. 네,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보호 종료 2년차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23살 박태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이곳에서 입소아동으로 사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퇴소아동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조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의 자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저도 시설 아동이었으니 시설 재원 당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입소 당시를 떠올려 보면 지금처럼 가을이 끝나가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무렵에 저는 처음에 시설에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생처럼 보이는 아이들과 그리고 초중학생인 동생들이 옹기종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는 모습을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낯선 환경이었고 그리고 모르는 동생들과 한 집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게 되게 처음에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살 어린 동생과 함께 입소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그늘을 대신해야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또 시설 내 맏형이라는 부담 또한 막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 걱정을 가지고 시작한 저의 시설 생활은 집을 나가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밥상을 얻고 선생님과 밤낮 할 것 없이 싸우는 등 다양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와 생각해보면 한편의 에피소드가 되어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꿈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의 경험도 됐습니다. 18살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우연히 자립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시설만 다른 유형의 아동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그리고 각자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내가 겪은 일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과 좀 화가 나는 감정도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사회복지의 뜻을 세우게 됐고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하고 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시설에 입소하지 않았다면 제가 진학을 결심하고 또 사회복지의 뜻을 세울 수 있었을까?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내 삶이 불행한 게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저는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더욱 단단해졌고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좀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제가 이제 받았던 도움처럼 나 역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서 그 도움의 손길이 멀리 퍼져나간다면 아동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한 유년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3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퇴소를 앞두게 되었고 드는 생각은 정말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 나를 보호해주는 시설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 적응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 등 걱정과 불안, 무엇보다 이제 혼자라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을 해봤자 걱정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마음을 다잡고 자립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알아보기부터 시작해서 이사, 전입신고, 가구를 사고 생필품을 마련하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었고 비용도 들었고 안정을 찾기에는 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안정을 찾기 위해 저는 저만의 생활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매달 받는 수급비와 그리고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은 저는 이제 보증금에 보태었고 이걸 통장에 나누어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출 역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등 저만의 좀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이나 생활적 등의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립을 하고 나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저의 다짐을 실현해보고자 자립준비 청년 관련 활동들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저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자립을 앞둔 후배에게 자립 선배가 바람개비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바람이 되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1대1 멘토링도 해보고 시설에 방문하여 시설 아동들에게 자립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종사자 선생님들께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어려움이 겪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 바로 자립의 정보 부족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립준비들 청년들 사이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자립은 정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를 아는 것이 힘이고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고 경제적인 안정도 갖추면서 정신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자립준비 청년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줄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자립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인 예비 자립준비 청년들과 자립 선배들이 모여 자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자립을 하기 전에 고민, 진로, 걱정 등을 함께 나누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우리끼리 서로의 언덕이 되어주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정보이지만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사를 마치고 내 집에서 처음 자던 날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조용하고 집에 온기가 없는 걸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온기가 느껴졌던 곳을 떠나서 조용하고 허전함을 느껴지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자립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무수히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자리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좋아요. 저희가 자립은 스스로 설립이라는 한자를 써서 홀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홀로 섰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립을 해나가고 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말과 함께 옆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태환 잘 들었습니다.
자립은 정부전이라는 말에 기회 받았는데요. 또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서로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기회가 된다는 말도 가슴 깊게 와닿았습니다. 네. 국장님 혹시 20살 때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20살이면 제가 신입생 시절인데요. 에너지가 넘치는 시절이라서 공부보다는 대학 동아리 활동이나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 나누고 놀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20살 때 그냥 부모님 밑에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 기억? 밖에 없는데 저는 늘 가족과 함께 있어서 외로움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국장님 혹시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간다 생각하면 어떠세요? 아무도 없다. 대학 복학 후에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룸메이트가 신입생이어서 이 친구도 기숙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또 이제 취업에 대한 불안기도 있어서 저의 이제 외로움을 핑계 삼아서 공무원 공부를 외로움을 핑계 삼아 다시 한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공부를 삼아 외로움을 달래신 거죠? 네네. 네. 근데 사람은 가슴 한켠에 누구나 가슴 한켠에 외로움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번 발표는 자립 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외로움과 만났던 장희슬 양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함께 들어보시죠.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립 2년차 장희슬입니다. 네. 생각보다 엄청 떨려가지고 말이 조금 빨라질 수 있는데 앞에서 천천히 하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자신의 오빠와 함께 어느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낯선 환경의 아이가 울자 그 아이의 오빠는 괜찮다며 울지 말라고 타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선생님들과 언니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아이는 오빠와 동생들과 함께 등교하고 학원에 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합니다. 왜 나는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할까? 그렇게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중학생이 된 아이는 자신이 일반 가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사는 걸까? 부모님과 살지 못하니 난 정말 운이 나빠. 다시 5년이 지나고 어느덧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는 자신보다 1살 많은 언니가 퇴소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며 내심 부러움을 느낍니다. 1년 뒤 아이는 퇴소를 하고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쌓여 눈앞에 있는 걱정을 무시합니다. 퇴소 후 첫날 혼자서 지내는 밤이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길었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때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 아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었고 자신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자신이 그동안 지나왔던 곳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왔는지 되돌아보며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날이 계속되어 후우적되던 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왜 이리 연락이 없어? 걱정되잖아. 그 말 한마디에 아이는 눈물이 났고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미 모두 알아채셨겠지만 아이는 바로 저입니다. 저는 6살의 나이로 오빠와 함께 그룹홈에 입소하였고 작년에 20살의 나이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입니다. 저는 그룹홈에 살면서 항상 힘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동생들을 먼저 챙길 때만 질투가 났고 거짓말을 하고 학원에 가지 않아 혼이 났을 때 선생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저는 참 많은 것을 받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셨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셨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셨습니다. 늦은 밤 잠에서 깨서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이른 새벽 아침부터 제 생일이라며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온 날 학교에 전화해 제가 딸 같은 아이라며 화를 내시던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 그게 감사했지만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자립 후 저보다 먼저 자립한 선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선배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자립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생님께서 도와주셨고 힘들 때면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중학생 때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립 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하던 저는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줄 어른들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늘 제 곁에 함께 해주셨던 큰엄마, 이모, 삼촌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생양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외롭지 않으신 거죠? 주변을 잘 보면 함께 걷는 이모 삼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슬기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나요? 네. 저요? 막연하게 부자 남편 만나서 돈 펑펑 쓰는 거. 남편 괜찮지? 아, 오셨나요? 네, 저기. 그 슬기 선생님께서 그런 꿈, 그래서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저는 30대 중반쯤 결혼했으니까 네, 그때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꿈 이야기는 왜? 이번에 소개할 친구가 자신의 꿈을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 때 찾았다고 하네요. 오, 되게 이른 시기에 찾았는데요? 막연한 꿈을 꾸었던 저보다 훨씬 나은데요?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음악 줄넘기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친구입니다. 권진성 양의 발표를 함께 들어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지그룹홈에서 지내다가 올해 자립한 자립 9개월 차 권진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남 양산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에서 생활스포츠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대학에 진학하고 전공을 선택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원래 저의 꿈은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가 즐거웠던 저는 아이유를 보면서 싱어송라이터라는 꿈을 꿨는데 음악을 배우거나 작사 작곡의 경험은 없이 막연하게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는 꿈만 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조금 부끄러운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룹홈에서 생활하면서 피부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 병원 단골 손님이 되어 많으면 하루에 3번도 병원에 가기도 했는데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저의 마음의 병이 컸다는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원을 바꾸면서 만난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추천하셨고 어린이날 양산 서창 운동장에 축하 공연을 하러 온 음악줄넘기 시범단의 공연을 보면서 완전 반에 수강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플룻, 피아노, 미술학원에 다녔지만 그리 오래 다니지 못했던 따라 음악줄넘기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말을 하기 쉽지 않았는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음악줄넘기를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에 다녀보라고 허락하셔서 놀라고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한 음악줄넘기는 10급, 9급, 8급, 1급까지 가고 고3 때 음악줄넘기 지도자 자격증과 심판 자격증까지 따면서 생애 처음으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3,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인데 자립을 준비하라고 하지만 어쩌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커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그 당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의원서 시키고 왔고 성적은 좋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은 그닥 없고 고민하다가 음악줄넘기 원장님이 음악줄넘기로도 지도자가 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하셨고 가까운 대학에 갈 수 있는 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음악줄넘기만 보고 스포츠 생활학과에 입학했고 생활스포츠 전공 이후 생활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치며 아이들에게 음악줄넘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 스포츠 마사지, 스포츠 테이핑, 스포츠 심리학 등 처음 들어본 수업을 들으면서 사실 너무 힘이 들어 학교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2학기가 되면서 생활스포츠 전공으로 선택하고 음악줄넘기 스포츠 지도자 과정을 수강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현재 음악줄넘기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폭풍 칭찬과 강사 월급을 받으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음악줄넘기에 집중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 1학년이지만 저의 자립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게 지켜주신 이모, 삼촌, 한민아 엄마께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월급 받으면 꼭 약속했던 안마의자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온몸에 감동의 전율이 오고 있습니다. 네, 진성양 수고 많으셨고요. 음악줄넘기 열심히 하셔서 SBS 생활의 단일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모한테 안마의자 꼭 선물하세요. 응원합니다. 국장님 혹시 춤 좋아하세요? 아, 춤이요. 춤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H.O.T나 잭스키스 등 보이그룹이 유명했었죠. 그래서 저도 한때 브레이크 댄스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네. 이걸 저는 춤을 좋아하긴 하는데 잘 추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보는 걸 좋아해요. 얼마 전에 끝난 스트리맨 파이터 보셨나요? 저는 못 봤고요.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이나 국민 가수의 박창근 분들이 이제 제가 자주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국장님 나이가 벌써 트로트를 네. 보통 스트리밍 파이터는 이제 춤 잘 추는 분들이 나와서 좀 춤 대회, 뭐 경연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잘 추지는 못하지만 보는 것으로도 만족을 하는 성향, 그죠? 그죠?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제가 이제 댄스에 대해서는 이제 단절한 상황이어서 그런데 왜 갑자기 춤에 대해서 그렇게? 이번에 소개할 친구가 춤에 일가견이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소시적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댄스 배틀을 네. 한번 해야 되나요? 많이 가세요, 네. 네. 이번 발표는 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권도현 군의 발표입니다. 네, 무대로 오셔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우리 이모 삼촌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를 먼저 할게요. 저는 완전한 자립을 꿈꾸고 있는 자립 7년차 권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무한도전 보이시죠? 네, 저희 인생 모티브가 도전 모험입니다. 네, 그래서 무한도전으로 했는데 좀 낡았어요, 그죠? 네, 약간 젊은 꼰대예요. 네. 저의 자립의 시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로또 해보셨어요? 네, 지금 자립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해봤을 수도 있고 못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로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흔하디 흔한 5,000원짜리 한 장 대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로또를 이미 받았더라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자립을 했었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자립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저기 계신 우리 삼촌이랑 지금 오늘 안 오셨는데 이모께서 니 집 보여주면 잘 살 수 잘 살 수 있겠나?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거 팜플렛 같은 거 하나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 요거는 새로 지어질 오피스텔 사진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러면 와 해야 되는데
신축의 오피스텔인데 그걸 자립하라고 네,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자립 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무튼 저의 자립 시작은 그렇게 좋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좋은 장소에서 자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걱정이 없었어요. 진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공과금, 뭐 월세,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전혀 없고요. 그냥 놀았어요. 네, 놀았는데 어느 날 이제 살다 보니까 한 달 뒤에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뭐 17만 원 월세, 뭐 공과금, 뭐 핸드폰 3만 원 뭐 날라오는데 와 이거를 삼촌이랑 이모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뛰기 시작합니다. 네, 고깃집부터 시작해서 술집, 뭐 다양하게 했어요. 뭐 해본 알바가 없어요. 결혼식 알바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저의 인생에 대한 첫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다니던 대학교 이제 여름 방학 때 러시아 네 지금 좀 예민하죠 러시아. 네, 어디 가서 제가 러시아 유학 갔다 와서 그러면은 기겁을 해요. 네, 기겁을 합니다. 러시아 유학 갔다 왔다면 쟤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나오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넣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러시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여행에 가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저랑 같이 여행을 하던 가이드 형이었어요. 네, 가이드 형이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레닌그라드스카야라고 레닌 광장이 있어요. 레닌 광장에 가서 막 러시아인들이 막 자유롭게 네,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산책하면서 얘기하고 해바라기씩 까먹고 놀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가가지고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막 나 봐달라고 관종처럼 네, 그렇게 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한 200명이 모여요. 네, 200명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 여행 도중에 스타가 돼버리죠. 얘 한국에서 온 스타다라고 가이드 형이 또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떠들었는데 그렇게 막 재밌게 놀다가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우스리스크를 거쳐서 하바롭스크를 가는 일정에 눈발을 막 휘날리며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갑니다. 가면서 형이랑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이 딱 한마디, 제 인생을 바꿀 딱 한마디를 딱 던져요. 너 한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러시아에서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값진 경험, 네 인생에 있어서 네가 재밌어하는 요소들 모두 갖추게 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딱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근데 저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계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러시아 여행 끝나고 한국 와가지고 학교 휴학해버립니다. 네, 교수님 미쳤냐고 물어봐요. 네, 저도 아동 청소년 지도과 나와가지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희 삼촌을 보면서 꿈을 꿨어요. 네, 근데 뭐 한순간에 바뀌긴 했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 정리하고 러시아에 이제 유학에 갈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준비를 막 시작하고 접종 서류들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니까 여기 다 준비를 했는데 정작 필요한 게 없어요. 뭘까요? 네, 뭐니 해도 머니죠. 네, 머니예요. 제가 그 나이 때 이제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알바 3개 뛰어도 먹고 노는데 막 술 마시고 노는데 탕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데 이제 캐리어라도 한번 꺼내보자 하려고 딱 침대 밑에 이제 가방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열어보는데 거기 뭐 통장 디딤 씨앗 뭐 CDA 뭐 이런 적혀있는 그 통장 있죠, 맞죠? 그 빨간색으로 있는 거. 네, 그게 보였어요.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딱 삼촌한테 전화를 했죠. 삼촌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네 생명 자금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거 때문에 제가 러시아에 유학을 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희 통장 하면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이렇게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디딤 씨앗이라는 통장 이걸 알게 된 후로 진짜 값지게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절차 돈 빼는 것도 절차 복잡해요. 네, 뭐 신한은행 가가지고 뭐 서류 받아갖고 뭐 중국청 가서 서류 받아갖고 뭐 해가지고 뭐
뭐 하래요. 네, 우리 삼촌이. 네, 그렇게 해야지 받을 수 있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유학길에 오릅니다. 네, 자 이제 절반 왔어요. 네, 네, 앞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빨리 끝내줘가지고 제가 좀 더 쓸게요. 네. 자, 아무튼 네, 유학 가는 그 준비 기간이 심사 기간 포함해서 2주 딱 걸렸습니다. 2주 걸리고 나서 바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근데 유학 가는 것까지 등록금 내고 기숙사비 하고 체류비까지 했는데 이제 한 달 지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일까요? 아니죠. 돈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도 돈만 있으면 돼요. 네, 맞죠? 말이 안 통해도 돈만 있으면 됩니다. 네, 러시아는 우리나라 1950년대 생각하시면 돼요. 돈만 찔러주면 다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돈이 없어요. 말도 안 통해요. 맞아, 말도 안 통해요. 그건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는 바디랭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여행 오면은 막 급해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 돼요. 다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보고 오라고 한 그 가이드 형을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면서 나도 이 가이드 형처럼 돈을 한번 벌어볼까. 저 보이시죠 사진? 이상하게 생긴 사람. 네, 수줍 어요 동상 보고. 보통 사람 저렇지 않잖아요. 그죠? 멘탈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관종이긴 한데 아무튼 저 사람을 따라서 가이드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보조 가이드로. 네, 보조 가이드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러시아 회화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기사랑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배우고 나서 바로 돈벌이에 투입이 돼요. 투입. 네, 하나투어에 투입이 됩니다. 하나투어에 투입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 첫 가이드 팀이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님 팀이었어요. 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 보면 얘가 진짜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아무튼 했는데 진짜 막 첫 팀이고 하니까 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열심히만 했어요. 막 기고 막 엎드리고 막 이렇게 막 절하고 막 그랜저하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3박 4일 4박 5일 팀이셨는데 4박 5일 끝날 때 오세훈 시장님이 고맙다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다면서 팁으로 $100를 딱 주셨어요. 전 가이드하면서 저분이 뭐 누군지 몰랐거든요 사실. 네, 보좌관 같이 오셨는데 보좌관이 이제 집에 갈 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근데도 감흥은 없었어요. 네. 돈 주는 사람이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네, 그랬고요. 가이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납니다. 보이시죠? 아까 그 형이에요. 이 형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이 형도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을 사진을 어떻게 넣을까 하다가 제 핸드폰에 있는 이 형의 얼굴 중에 제일 이상한 얼굴을 하나 넣은 거예요. 네.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이모 삼촌들도 겪어보셨으니 알겠지만 네, 진짜 별의별 수나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회의 가면 막 젖어듭니다. 막 일에 치이고 학업에 치이고 막 다 치여요. 막 치였는데 치이고 나서 이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저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때쯤에 이제 제가 있던 지역에서 K-pop 페스티벌이 열려요. K-pop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지금 이거 보여드린 사진은 제가 있던 블라디보스톡 사진이 아니고 좀 더 지나서 제가 좀 더 유명해져가지고 아티비트라는 팀의 일원으로 들어갔을 때 초청을 받아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가지고 뒤에 사람 많은 거 보이시죠? 저 한 명 보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네, 500명이 왔어요. 성공했죠. 네, 아무튼 한국 유일한 러시아의 이제 유일한 한국 댄서로 신사위원까지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러다가 자 이번에 얘가 진짜 대단하네라고 이제 보실 거예요. 네, 기대하세요. 그래서 살짝 민감하긴 해요. 지금 시기에 민감한 사진이긴 한데 그냥 좋게 봐주시면 돼요. 네, 뭐 좋은 일 뒤에 또 좋은 일이 있다고. 네, 이 극동 동방 경제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심사위원 할 때 그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러시아는 7개의 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7개 중에 극동 지역에 다 담당하는 뉴스입니다. 탑뉴스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네, 하고 나서 인터뷰 따고 그 다음에 극동 동방 경제 포럼, 네,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네, 그렇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주세요. 네. 아무튼 G5가 다 모여가지고 네,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을 차출돼가지고 경호 및 통역 네,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CPC로 달려있었어요. 네. 하고 나서 그 길로 이제 러시아의 미련이 없어집니다. 아 이제 할 만큼 했다. 아 이제 한국 가가지고 이제 쩌리를 다 때리자. 짬 때린 거 다 정리하고 네, 춤 다시 춰보자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아트비트라는 네,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지금 기준으로 391만입니다. 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저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까 발표하셨던 분 중에 한 분. 저 알아요? 알아요? 고마워요. 제가 일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 팀에 이제 17만 대 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391만 여기까지 되게 많은 네, 영상을 찍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사관에 네, 초청이 돼요.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BTS보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연을 한 거예요. 미쳤어요. 제 커리어예요. 와우. 네. 맞죠? 사실 이렇게 뭐 춤 잘 춘다고 얘기해봤자 뱅더 떠들어봤자 한번 보여주는 게 맞죠? 지금 보여주고 싶거든요. 보여주고 싶은데 노래도 준비 안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앞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사실. 왜 이러실까? 혹시 그 스맨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스맨파의 세핑 아시죠? 세핑 짧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춤추는 것도 처음인데 무대에서 춤만 춰봤지 이렇게 여기도 무대입니다. 연설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의원님이 계셨네요. 와, 그다음. 지금 대사님 볼 때보다 더 떨리네. 자, 그냥 틀어주세요. 기분이 깨져 에이 흡사 백스트레스 영뱀이 터널 가는 잘 되면 살아 못되면 평생 위살아 내 개성은 시대를 나타 나를 셋 모든 게다 새 엿을 거쳐도 묻는 이 I'm the sexy 어딘 두고 셋 프리미엄이 붙어도 왜 새벽에 뵙게 나를 셋 11년째 앞배기를 보고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구독해서 보세요. 네. 프리미엄은 한 달 5,000원입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제 그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네. 이렇게까지. 와. 네, 아무튼 저렇게 기록이 되고요. 이제 저의 자리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간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족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사랑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의 제가 갑자기 춤추다가 감동 모먼트로 들어갈 건데 감정 잡아주세요. 네. 전 지금의 제가 이기까지 우리 삼촌과 이모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의 내놨어요. 삼촌과 이모가 저를 하도 지 멋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선만 넘지 마라 했는데 선 한 번 넘었다가 시계 등등 당하고 아무래도 잘 살아갔는데, 아무튼 우리 삼촌 이모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다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같은 혈육도 아니고 피도 안 섞였는데 뭐 솔직히 남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과감하게 제 결혼식 때 부모님 자리에 세워두고 싶을 만큼 전 가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같이 얘기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해주는 우리 삼촌 이모들, 그리고 이모 삼촌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요. 자립 중요하죠. 그죠? 자립 중요하고, 자립이라는 게 말로는 하기 진짜 가벼운 말이긴 한데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답이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 PPT에 뭐 스스로 잘 한 잔 날려가지고 아무튼간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 해서 친구들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옆에 누가 있어요? 삼촌 이모. 그쵸, 삼촌 이모 있어요. 저 첫 자립할 때 삼촌이 연락해래. 왜요? 저 이제 퇴소하는데요. 그냥 연락해라. 지금도 연락하면 뭐 살아있나 숨 붙어있나, 그래 연락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감사,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감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의 삼촌과 이모가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가주실 겁니다. 그리고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누가 시킨다고 막 눈치 보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경험을 쌓아주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감 있게 나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는 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춤 잘 봤습니다. 유학이라는 길과 이제 가이드, 춤 이제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도현 씨의 자신감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국제 경험을 쌓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룹홈 퇴소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래봬도 그룹홈 협의회 국장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죠. LH 임대주택,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등등 있지 않나요? 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올해 저희 그룹홈 아동이 퇴소를 하면서 LH 임대주택을 알아봤는데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왜요? 전세 매물이 없대요. 그래서 발품을 좀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매물이 없죠. 그 정해진 가격의 집을 알아본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이제 매물 대란 이 시국에 매물 찾기란 더 힘드셨을 것 같긴 하네요. 고생을 좀 했는데 퇴소한 아동이 군대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총체적 난국이긴 했어요. 군대 가 있는 동안 뭘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아이도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휴가 나와도 쓸 돈이 없을 테니까요. 휴가 때, 퇴소 청년들도 특히나 이제 남자 청년들은 군대 휴가도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번 발표할 친구는 퇴소 아동의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저희 이훈희 군의 발표를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년 전에 퇴소한 희망의 집 큰형 이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전에 그런 멋진 분이 나와서 축하해 주셔서 제가 진짜 땀을 빼주고 흘리고 있었는데 저는 오전에 일하고 오후 반차 쓰고 온 막내 인턴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대로,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필요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동생이랑 중학교 3학년에 각각 다른 시설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입소하기 전에 유년기에는 그래도 시설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들에 비해서는 편했어요.
가족들이 다 있었고 풍족하지 않았지만 뭐 집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고 이제 아버지가 가출을 12살 때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뭐 돈벌이가 없으신 상황이어서 저랑 제 동생이 할머니 집에 맡겨지게 돼요. 할머니가 저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제가 장남이고 그분이 완전 유교 사상이 깊게 박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챙겨주셨는데 그 동생을 다들 미워하는 거예요. 친가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작은아버지 그리고 고모가 항상 제 동생에 대해서 할머니한테 이간질을 하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희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유산이 걱정이 되셨는지 뭐 부자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견디기에는 진짜 심한 구박이 날마다 있었고 그리고 그 정도가 학대 수준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할머니랑 그리고 작은아빠랑 대판 싸우고 이제 희망의 집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그 동생 안쓰럽게 생각하시는데 서울대 가고 교대 가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희망의 집에 입소하게 되는 이제 저는 사춘기도 오고 분노하고 엄청 방황했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동생한테 어떻게 큰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 사춘기 끝나지도 않은 중학교 3학년 남자애가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저한테 큰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분노라는 방향이 이제 어긋난 방식으로 표출돼서 제가 맨날 가출하고 학교에서 사고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잘 못 드리는데 저 보면 아시다시피 크잖아요. 190에 100kg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먹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항상 아침 차려주신 삼촌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큰엄마도 감사드리고 작은엄마도 진짜 저 많이 먹었는데 많이 감사드립니다. 시설장님 호칭이 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시설장님 정말 마음 그대로 혈연 이상의 사랑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 여동생이랑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데 뭐 만나는 거 항상 도와주셨고 진짜 말 그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방황을 하다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시설 생기고 제가 가장 큰 형이었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이제 시설에 있는 동생들이 저처럼 그러니까 제가 걸었던 길을 전철을 걷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제 삶에 대한 애착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가 공부를 뭐 조금 해가지고 인하공학 전문대에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집안이 망해서 가정이 와해됐고 경제적 궁핍으로 길거리로 내몰려서 진짜 최대한 빨리 큰 기업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게 제 목표였었습니다. 첫 학기 이제 조용히 공대 가서 마치고 군입대를 위해서 휴학을 했는데 그때 2015년에 메르스가 터져서 제가 1년 동안 알바하다가 2016년 6월에 퇴소 절차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사실 아동 양육시설에서 만 5년 있으면은 군대가 면제돼요. 근데 저희 시설장님 교육 철학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나는데 남자로서 떳떳하게 군대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저는 이 선택에서 자부심이 커서 후회 사실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인이란 신분을 갖게 되면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근데 당시에 병사 월급이 평균 20만 원이 안 됐어요. 2016년 군번인데 제가.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전역 후에 이제 당장 저는 학교로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21살 대학생인데 여느 대학생들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부모님 지원도 못 받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하고 그러니까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데까지 기간이 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것도 큰 걱정이었어요. 군대에서 20만 원 월급 받고 그거 부족한 거 아껴서 쓰고 살았는데 나와서 그걸로 다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수급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차저차 어떻게 알바도 하고 해가지고 LH 전세 대출로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라서 제가 1순위로 받아서 현재까지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최대 거주 기간이 6년이에요. 근데 지금 1년 9개월이 6년 중에 남아 있어서 계약 만료 이후에 거치가 가장 저의 큰 걱정입니다. 전역하고 다시 대학에 복학을 했어요. 취업 목표로 이제 안 하던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여러 가지 장학금도 신청하고 또 대외 활동도 했는데 그 중에서 아름다운 재단에서 대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하고 바람개비 서포터즈, 저도 바람개비 서포터즈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재단의 대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받은 장학금으로 제가 많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비도 내고 식비도 내고. 그 장학생 중에 서류하고 면접 통해서 단기 어학연수 2달 동안 캐나다로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운 좋게 갔다 오게 돼서 그때 좀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 좋았던 게 교육비 지원 사업 중에 그 비슷한 처지가 저랑 비슷한 자립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랑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시설 출신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이나 취업 같은 정보 제공하는 기자단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제가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랑 또 다르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같은 입장에서 진짜 제 가정사나 뭐 속마음 아니면 진짜 현실적인 금전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게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 아동권리 보장원, 그 바람개비 서포터즈 제가 10기거든요. 그것도 기억에 남는데 그 서포터즈가 먼저 퇴소한 선배로서 시설에 찾아가서 이제 그 어린 친구들한테 뭐 현실적인 얘기 많이 해주고 강의하고 그리고 자립 정보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같이 활동한 멘토들과도 끈적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서 네,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 보호 종료 아동 중에 50%가 자살을 생각해봤대요. 근데 만약 이 친구들이 저같이 속마음 틀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 여기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 같은 친구들은 열매가 있으면은 찾아서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공장이나 현장에서 아니면 뭐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계 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 얘기인데요. 그 졸업하고 제가 기아자동차에서 이제 생산직으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작업으로 이게 단순 반복 작업이에요. 그냥 차 만들고 쉬고 차 만들고 쉬고 아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이제 지금은 AI 개발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뭐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직 신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박탈되어서 사실 취업하기 전까지는 항상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단절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뭐 부여해주는 정책이 있다면 시설 출신의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할 때 생계뿐만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립 청년에게 꼭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혹은 자립한 청년끼리 교류 및 정보 제공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된 자립 청년에 대한 지원 혹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대한 재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것이 세소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좀 완화됐으면 했는데 훈희 씨가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룹홈 세소 청년들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소 청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인생과 자립 이야기를 해주었던 박태양, 장희슬, 권진선, 권도연, 이훈이 5 청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앉아있는 참석자분들 건강에는 박수가 최고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번에 청년 다시 자리로
이제 시간상 여유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대신에 자립 청년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는 2개밖에 없어서 돌려가며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잠시 스크린이 다 올라간 다음에 이어서 멘트 하는 걸로 하고요. 잠시만요. 네, 권진선 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20대에 무엇을 하셨나요? 혹은 여기 있는 그룹 아이들은 20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대, 30대, 아니 60대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월을 많이 산 어른들도 자신의 삶을 잘 모르는데 이제 갓 20살 또는 20대 초반의 저희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콘서트를 통해 태소 청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퇴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아직 젊고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꼭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신 있는 일들을 찾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반 가정의 애들은 20살의 경제적 여건을 걱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시설의 아이들은 자립을 하면 직장을 가지고 경제적 여건을 고민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이 지긋한 분이 지나가시는 우스갯소리로 어린아이에게 네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겠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들, 퇴소한 저희들이 한국을 책임지고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자립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세요. 그룹홈 퇴소 청년들이 자립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려면 저희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제안을 우리 5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첫째, 그룹홈의 퇴소 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요원 지역별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룹홈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배치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룹홈에서 이모 삼촌들이 최대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의 자립을 돕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한계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룹홈 이모, 삼촌들은 거주 아동들에게 양육, 학교생활, 건강, 교육 등 모든 면을 제공하고 있어 태소 청년들의 사후관리 또한 업무로 포함돼 가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소 청년들에게 최대한의 양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전담 요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 개선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워라밸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의 처우가 열악한 만큼 이중률도 높은 편입니다. 처우가 열악한 그룹홈에 MZ세대들은 들어오려면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받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동들의 양육자가 계속 바뀌면 저희는 어느 곳에서 적응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가 매번 바뀌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저희 세대의 선생님들이 그룹홈에 많은 기간 종사하였으면 합니다. 저희 세대의 선생님들이 많아짐으로써 자립에 관한 정보력 또한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퇴소 청년들에게 퇴소 지원 체계가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경력 단절이 된 청년들에게 지원 및 수급자 재측정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룹홈 퇴소 청년들이 독립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학비 지원, 그리고 주택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룹홈을 퇴소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과 기간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룹홈 퇴소 청년들에게 자립은 그룹홈 생활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언제나 늘 당신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어른들 또한 그룹홈 이모 삼촌들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모두 다 함께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과 저희 다시 한번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2부 행사도 마지막 순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토크 콘서트를 함께한 박태양, 장이슬, 권진선, 권도연, 이윤희 5분과 함께 언니 같은 그리고 이모 같은 푸근한 멘트로 오늘 함께 해주신 이슬기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5회 아동그룹 품의 날, 오늘의 피날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긴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그 소중한 하나하나의 모습을 지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사람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오. 아무도 나를 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정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나와 주어야 지쳐 걸어갈 수 있고 아이 눈을 보며 웃을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 아무도 나를 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정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나와 주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찾아 내 꿈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가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도 나를 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정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주야 아무도 나를 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정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나와 주어야 When I dreaming and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When I dreaming and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행사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저희 이상현 회장님께서 앞으로 중앙 무대에 나오